아제라이드 스튜디오 편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 모여서 골방 같은 데 갇혀있다가 좀 오늘은 오픈된 공간으로 나와서 상반기 경차 판매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국내에서 경차의 존재감이 너무 줄어서 어떤 이유인지 과연 그리고 경차가 살아남을까 생존이 가능할까 뭐 지금 신차 개발 소식도 안 들리고요. 전 세계 사실상 경차라는 게 우리나라 뭐 일본 그 정도가 메인인 나라고 실질적으로 경차라는 세그먼트가 없는데 국내에서 하여튼 명맥을 유지하다가 상반기 전년 대비 17%를 줄어서 35,920대 올해 처음으로 이제 10만 대 이하로 떨어지는데 10만 대 이하로 수출도 못하는 차를 한국 GM이나 기아자동차가 계속 만들 수 있지. 또 후속 모델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단종되는 뭐 수순이니까 경차 시장이 왜 이렇게 찌그러들고 있는지 뭐 위기라면 위기이고 뭐 자동차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발비도 쏙 쏟고 있지 않고 사실상 2010년 이후에는 후속 모델 개발 계획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뭐 이제 기아도 올해 마이너 체인지라고 부분 변경이라고 내놨지만 사실상 뭐 연식 변경에 그칠 정도였고 스파크는 아예 후속 계획조차 없고 GM에서 이제 글로벌리 단종 예정인 차 2, 3년에 자연스럽게 단종될 차 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도 경차 시장이 꽤 줄고 있더라고요. 뭐 하이브리드가 많이 가져가고 경차 혜택도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일단 한국에서의 경차 시장의 의미 어떤 부분이 있을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차 아닙니까 한국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받은 차죠. 나라에서 엄밀히 말하면 억지로 의미를 부여한 차. 나라에서 자, 너 이제 의미를 가져라. 그리고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차죠. 경차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경차 컨셉은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유럽은 이제 A 세그먼트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크게 비슷하긴 하지만 그건 정부의 별 보조 없이 워낙 유럽 사람들이 작은 차를 좋아하니까 시장에서의 자생력이 있는 세그먼트로 살아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하고 일본의 경차는 맥시멈 이코노미 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 시대에 가장 친환경적인 차라고 정부가 설정을 해서 그럼 차가 작고 무게가 가볍고 연비 좋고 값싸고 뭐 유지비 저렴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성능과 안전을 가지면 주차장도 많이 넓게 많이 필요 없고 그래서 소위 국민차 보급 일본은 60년대에 이제 국민차 보급이 시작되면서 경차란 걸 만들어 갖고 세그먼트를 길이 3m 뭐 폭 1.3m 뭐 높이는 2m, 엔진은 360cc. 이제 그게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점점 커져갖고 지금은 이제 3.3m에 폭 1.4, 엔진은 660cc. 그래도 뭐 그 마력에 대한 제한은 지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64호스파워인가? 일본이요? 예. 네. 그 66. 지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66.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각종 혜택을 주고 수요를 유도를 한 거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이제 모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전기차, 뭐 수소 연료 전기차가 가면서 과연 경차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여러 가지 좀 토의될 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차하고 우리나라의 경차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성격이라기보다는 이 방향이 일본은 내수 시장이 그 600cc 이 정도 돼도 경차 시장이 그 내수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워낙 뭐 도쿄 같은 데 좁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무조건 작은 차, 작은 cc,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 차를 만들어서 유럽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유럽 이제 뭐 북미도 지금 뭐 스파크 같은 거 팔고도 하지만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다른 유럽에서 파는 작은 차들 유럽에는 경차는 아니죠. A 세그먼트죠. 경차는 말 자체가 없죠. 네. 그래서 거기에 경쟁을 하려니까 이건 사이즈 좀 더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경차를 키우고 더 키우자는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이 차를 이렇게 한정을 해서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럽은 이미 있던 A 세그먼트 차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가장 그 경차의 가장 큰 장점은 연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것도 뭐 고속도로에서 150 밟고 뭐 이러면요. 엔진이 작은 거를 가속을 하게 되면 RPM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연비가 무지하게 나빠지죠. 배기가스도 무지하게 나오고, 이제 물론 그렇지만 일단은 살살살 몰고 다니면은 연비가 좋은데,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심지어 소형 전기차가 나오면 연비의 메리트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일반 소형차도 1리터짜리 그 휘발유든 뭐 1.2리터 디젤이든 사실 몰면은 거의 경비 수준의 연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경차 수준에. 그러면 과연 경차의 메리트가 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난 이 정부에서 경찰을 지원해주고 경찰을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젠 그런 거 거의 없앤다 그러잖아요. 네, 뭐 이제 전기차로 돌아섰으니까. 전기차로 보조가 옮겨갔죠. 근데 전기차 사이즈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내는 전기차를 금액으로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러니까 사이즈에 대한 얘기는 없죠. 없어요. 근데 그걸 뭐 사이즈는 어차피 금액이 정해지면 6천만 원 선이냐 7천만 원 선이냐 가지고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그 이상 차는 보조금을 안 준다는 거니까 그 정도면 뭐 자연스럽게 사이즈는 나올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사이즈가 나오더라도 지금과 같이 뭐 폭이 얼마 되고 뭐 이런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차피 한국의 경차라는 게 일본 걸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시스템은- 넓잖아요. 그렇죠. 네. 네. 들여왔기 뭐 때문에 그런 규제들이 있는. 티코는 일단 뭐 좁긴 했지만 근데 이런 시스템을 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정부에서 산화 제한했던 거 아세요? 산화 제한해가지고 갑자기 산화제한 얘기 왜? 아니 나는 그런 거 같아 느낌에 아이 뭐 하나나 둘 이상 더 낳지 말아라.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게 그랬어요. 변화들이 요새는 아이 많이 낳으라고 막 아니 근데 지금 경차 타던 사람들이 갑자기 혜택이 없어지면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그런 혜택 때문에 차를 산 사람이 많을 텐데. 근데 경차는 뭐 김포공항 주차장 절반이고 공영 주차장 절반이고 해서 그것도 이제 줄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뭐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고요. 이제 경차 세금 감면 혜택을 뭐 이제 금액 기준으로 100% 취등세를 다 해주다가 좀 비싼 경차들이 나오면서 일부 조금 내게 하는 방식인데 경차는 그냥 정부에 관계없이 기업의 그 이익의 논리에 의해서 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돈도 안 되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는 것도 이 나라의 성격, 나라하고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길들이 좁고 시내 같은데 옛날 지어진 건물들 뭐 허물지 않고 재건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아주 좁은 뭐 돌길을 이렇게 벨지안 로드 같은 데를 다니고 또 이태리 산에 가보면 그 왕복 1차선이에요 산길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은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이 코너길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데 거기에서 서로 경적을 울려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거기 이제 이 룰이 있긴 있어요. 올라가던 차가 섰다가 가면은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차가 옆으로 조금이라도 더 비켜주게 돼 올라가는 차 있어. 기준이야? 네, 올라가는 차 우리나라도 기준이에요. 운전면허 그 발급할 때 그 룰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올라가던 차가 비켜줘라. 그래 근데 그 정도로 길들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차, 기름이 적게 든다든지 아니면 이태리 같은 데도 뭐 주차장 같은 게 굉장히 협소하니까 20-30년 전에 지어진 주차장들이 진짜 조그매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차 집어넣고 문도 간신히 열 정도로 그렇게 작더라고요. 그런 성격에 맞춰서 그리고 어떻게 그 성격들이 소비자의 성격들이 큰 차를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거기에는 큰 차 가지면 불편하니까. 네, 그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무슨 이유냐? 무슨 소비자들의 성격이냐? 주차장? 솔직히 말해서 작은 차 되는 주차장, 큰 차 되는 주차장 우리 다 섞여 있잖아요. 어떤 아파트는 작은 차만 아주 좁은 공간에 뭐 2대만 될 수 있게 경차용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이건 좀 억지로 경차를 권장을 했는데 이제는 소비자들도 그렇고 뭐 정부의 혜택도 없다면 이거 살아나기 진짜 힘들겠다. 그렇죠. 일본이 현재 200만 대가 넘다가 지금은 한 150만 대까지 경차 시장이 감소했는데 일본도 혜택을 많이 하이브리드로 옮겨서 많이 줄이고 경차 혜택을 줄이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국내 올해 유난히 경차 판매가 준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문화, 큰 차 좋아하는 문화도 있지만 소형 SUV가 약진하면서 수요가 상당 부분 400만 원 정도만 더 쓰면 소형 SUV를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취등록세는 내야 되지만 한 취등록세 한 뭐 2천만 원이 한 130~140만 원 내지만 또 최근에 개소세 감면도 해주고 그래서 소형 SUV로 많이 옮겨간 그게 굉장히 올해 경차 시장이 줄어들었던 가장 큰 이유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제 메이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뒤에서 팔 비튼 것도 있고 또 만들라고 하니 몇 개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경차 시장이 왜 안 커졌느냐? 매력 있는 모델이 없다. 또 메이커 입장에서는 시장이 안 되니까 안 만들었다.
즉 닭과 달걀의 문제 비슷하기도 한데 지금 메이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어차피 경차 만들어 와야 수익도 안 나는데 적죠, 수익이. 네, 그리고 어차피 경차 팔아 보니까 그 제일 싼 트림에서 제일 비싼 트림까지 있으면 그 전에 T코도 그렇고 마티즈도 그렇고 지금 모닝도 그래요. 비싼 트림 위주로 팔리거든요. 그러면 메이커 입장에서는 어차피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이 타는 차로 경차를 만들었더니 이것도 내가 경차 탄다고 뭐 그런 게 난 다 가진 거 살 거야. 이게 풀로 옵션 사는 거 보게 되면 별로 경차에 대한 강한 유인이 없잖아요. 지금 모닝 그러니까 값이 자꾸 올라가고 기능 붙이고 요새 모닝 새로 나온 게 그러니까 풀 옵션을 가면 1,800까지 간대요. 1,700만 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소형 SUV 스토닉 같은 게 1,600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부하고 그러면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용도로 보게 되면 경차보다는 소형 SUV가 용도가 훨씬 넓잖아요. 아웃도어도 갈 수 있고 뭐 장거리도 갈 수 있고 이거 하면 좀 불편하니까 정말로 메이커 입장에서는 경차팔 시장에 소형 SUV를 팔고 싶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메이커도 만들기 싫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큰 차가 많이 팔려면 세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경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면 거기서 세소가 나온 것도 줄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경차를 키우기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런 분위기죠. 예. 전기차로 가고 있는. 요새 세금 얘기는 그만하시죠. 아니 그래서 열받으니까. 경차는 누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차를 혜택을 줄여간다고 그러지만 경차가 주로 소비되는 거는 시골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농촌. 거기 가면 전부 경차거든요. 아재 할배. 그 아재 할배들을 그 마실 나가고 할 때 거기 2명, 3명 타고서 빨리 가지도 않잖아요. 국도로만 다니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면 돼. 그리고 만약 거기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싹 사이드를 비켜갖고 살살살 조심 간단 말이에요. 그런 어쩌면 경차 문화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도쿄 제가 92년도에 가 살 때 저는 차가 필요했으니까 샀는데 차고지 증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도쿄의 동쪽, 뭐 서울로 치면 잠실 쪽인데 똑같은 강동구인데요. 거기 조그만 아파트에 살 때 한 달 그 임대료가 13만 엔, 그때 대졸 초임, 대기업 초임이 18만 엔이었거든요. 13만 엔을 월 주고 빌렸는데 그 아파트 지하에 주차 한 코너 하려고 그러니까 한 달에 4만 엔인 거야. 어마어마한 돈이죠. 또 그 돈 같은 거 샀는데 경차는 그걸 면제해 주니까 도심에서는 좀 세컨드카 내지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데 과연 우리는 경차를 시골에서 사느냐? 시골에 가봐도 경차 별로 안 보이거든. 오히려 큰 차가 많이 보이지. 주차하기 좋아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도심에서의 어떤 세컨드카 내지는 초보 운전용 퍼스트카, 중고차 사느니 좀 자금 여유가 없는 사람이 사는 경차, 뭐 이렇게 뭔가 집중력이 없는 이거 아니면 이 경차, 이거 아니면 경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찌시르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의미의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자생력이 없어요. 그리고 쉽게 딴 데로 유혹당해. 딴 대안이 나오면 바로 가버려. 그렇죠. 근데 90년대 말하고 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외환위기 때 경차 판매가 20만 대 넘어갔고 연간 저도 96년인가 7년에 그 티코 스즈키 알토죠. 그게 티코를 산 게 그 당시에는 경차가 혜택이 1가구 2주택이 사면 취임 1가구 2차량 중과세. 네, 1차 96년에. 중과세가 있었죠. 그렇죠. 참 옛날 얘기다. 네. 1가구 2차량 중과세 한다는 거.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그때 제가 크레도스 그건 타고 경차 있어서 면제. 경차는 면제해가지고 1가구 2주택 나오나? 그때 이제 애기 생기고 이제 또 뭐 저 집사람도 일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면제 받으려고 경차를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유인책으로 막 마이카 분불어서 막 그냥 96년부터 99년까지. 네. 그래서 그때 1가구엔 차 한 대만 가죠. 나머지 더 사면 세금 더 많이 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탔던 티코였고 그 다음에 현대 아토스. 아토스 네, 경차죠. 저희 애가 가장 좋아했던 인도 수출 모델. 그리고 나서 또 뭐 저는 스파크도 타면서 경차 굉장히 매력이 많아서 저는 경차 옹호론자인데 저도 그래요, 혜택도 많고 사실은. 네. 네. 그다음에 주차 정말 대충 해도 남한테 민폐 안 끼치는 그리고 스파크 정도만 해도 강성 굉장히 좋아가지고 잘 탔던 차인데 지금 하여튼 소형 SUV로 시장이 많이 뺏긴 그러니까 여성 뭐니 운전자이고 해도 경차는 값이 싸야 되거든요. 올라서 그렇다 그 부분도 있죠. 네,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98년도에 티코하고 라노스 그때 라노스 비세그먼트 차요. 그걸 비교해 보니까 라노스 가격의 66%야. 가장 많이
팔린 트림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쌌었어요. 그리고 2003년에 마티즈하고 칼로스, 그것도 그 B세그먼트 차죠. 비교해보니까 이미 이때 80%를 올라왔어. 그리고 지금은 거의 9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싸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차가 메이커 입장에서 자꾸 수익성을 높이려다 보니까 또 자꾸 개발비가 올라가잖아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서 이미 우리나라는 소형 승용차를 만들기엔 코스트가 안 맞아서 승용차에서 제일 싼 거는 이미 아반떼 K3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벌써.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경차를 갖다가 만들려고 메이커에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예요. 코스트가 안 맞아. 자연스럽게 지금 뭔가 실구매가 기준으로 하면 경차는 취등록세가 없고 전액 면제니까 그냥 한 200만 원 벌어지는데 주정수 4% 경차는. 그건 이제 넘어가는 일반 차는 7%. 저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경제성은 좀 있지만 소형 SUV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경차 딱 사실상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그 가운데서 스파크, 그나마 또 모닝, 레인은 또 비싸, 또 더 비싸. 레인은. 그러면서 소형 SUV 세그먼트가 없다가 올해 막 경쟁차 작년 셀토스부터 올해 뭐 XM3까지 뭐 트레일블레이저까지 나오면서 소비층이 상당 부분 그리 옮겨간. 근데 이제 일본도 경차 메이커 스즈키라든지 다이하츠라든지 같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본이 그렇듯이 이거에 대해서도 뭐 들고 파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새로운 스타일을, 그 외곤 RV 시대에 맞춰갖고 외곤 R을 들고 나와서 히트를 쳤다든지, 외곤 R 히트 쳤어요. 아니면 혼다처럼 아예 S660 경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멋진 디자인으로 즐기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스즈키의 짐니 같이 베이비 지바겐이라는 정도로 프레임을 넣어갖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즐기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메이커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익성 떨어지니까 굉장히 그 동인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경차를 해보겠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로 뭐 형인가 나오는 공장 있잖아요. 조용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10만 대 만든다는 게 경 SUV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허슬러 비슷하지 않을까? 분명히 나오면 약간 크겠죠. 한국 경차 이 스펙이 크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 좀 기대를 걸고 있어요. 저기서 뭔가 멋진 스타일의 SUV인데 경이 나오면 젊은 사람들은 하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 2010년에 그 병행 수입 업체들 해가지고 허슬러가 한때 지금 많이 보여요. 허슬러 강남에 가면.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오른쪽 핸들 차를 못 갖고 오게 규제를 해놨는데, 저도 작년 연말에 그 신홍재 씨, 그 일본에 있는 지금 뭐 자동차 업계에 있다 아고다가 신홍재 씨가 그 허슬러를 사가지고 그거 타고 나라 같이 여행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거기 가족이랑. 좋아요. 근데 뭐 성인 4명 타도 너무 넉넉하고 승차감도 너무 좋고, 일단 그 다음에 차에 뭐 일본 애들이 워낙에 패키지 잘하지만 곳곳마다 신발 넣고 뭐 하는 공간 만들어놔서 또 이 차 이거 한국 올 때 꼭 갖고 들어와라. 210만 행 정도 된 허슬러였죠. 물론 이제 그렇게 막 고급형이지만 한국에서도 요 정도의 이런 공간 감각과 디자인, 그런 제품력이 그러니까 있다면은 소비자층이 저는 떠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차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메이커가 그 절실함을 그렇죠. 갖고 그냥 집중을 해갖고 뭐라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메이커, 경차 전문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일본에는. 기아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대우 아니지 GM이지. GM도 그렇고 그렇게 경차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이 딱 하나, 우리나라 하나 뭐 이거 경차 안 되면 SUV 팔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일 절실한 거는 지금 기아의 경차를 OEM 받아가 만들고 있는 동우전공 아닐까? 동이오토. 동이오토 아닐까? 네. 동이오토가 만약 R&D 기능이 있으면 전혀 없죠. 죽어라 하고 막 팔 거야. 만들어 팔기 R&D 위해서. 기능도 없고 거기는 뭐 비정규직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그러니까 과연 누가 경차를 쥐고 끌고 가느냐 이슈가 있는 거예요. 메이커도 아닌 것 같고 정부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소비자도 아닌 것 같아. 약간 붕 떴어. 소비자가 경차를 사는 소비자가 점점 힘들어지는 게 이 세금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자꾸 사라지죠. 있지만, 다른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다른 차들이 너무 커져요. 전부 SUV들이 그렇게 막 길에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스파크를 할 때 마티즈를 타는 사람들 아니면 그 작은 경차를 타는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거,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안전에 대한 거. 작은 차는 안전하지 않다. 그 다음에 작은 차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이 돈 없으니까 타는 거야
라는 시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위협? 큰 차들의 위협. 아, 버스나 트럭이 그냥 밀고 지나가면서 그냥 밀고 들어온대. 밀려. 그러니까 경찰은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이리 밀쳐지고 길 저리 위에 밀쳐지고 호구. 길 위에 이런 호구야. 느낌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스파크를 할 때 스토리가 뭐냐면은 자, 그럼 우리는 트럭이 옆에 와도 당당하게 우리는 겁쟁이 같고 이렇게 약한 차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조금 다이나믹하고 헤드램프도 그렇고 좀 강한 이미지를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램프 이만하게는. 우리가 2007년도에 뉴욕 오토쇼가 있었거든요. 뉴욕 오토쇼에 뉴욕 트리플렛이라는 컨셉 카드를 만들었어요. 트리플렛이 삼총사인데 경차 그 사이즈, 스파크 사이즈를 세 대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다른 타입의. 하나는 SUV 같은 타입, 하나는 조금 독일군 철모같이 생긴 그런 느낌이 나는 타입,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나오는 스파크 같은 타입. 세 개를 컨셉을 만들어가지고 뉴욕 오토쇼에 냈어요. 그래가지고 뉴욕 오토쇼에서 사람들한테 이거를 설문조사를 한 거야. 근데 30만 명이가 조사에 응해가지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그래서 어떤 차가 좋다 자기네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한 차가 스파크였고 우리는 벌써 예상을 했고 스파크라는 차를 미리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린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이 세 차 있죠. 이 세 차를 티셔츠에다 그려놓고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Size matters not. Size matters not. 아,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하면은 포개미나. 스타워즈에 요다라고 있잖아요. 요다. 요다가 조그만 요다가 size matters not. 그러면서 You don't judge by my size, do you?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는 내 이 몸 사이즈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지? 그렇지 않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대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 코테이션을 해서 size matters not.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경차야. 경차 중에서도 우리는 스파크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에스톤 마틴에서 아, 그때 도요다지만 만들었죠. 경차를 하나 경차 만든 게 만들었어, 있어요. 저기. 아주 작은 차를. 도요타 IQ하고 같이 실패했잖아, 해서 그거. 실패했어요. 값이 IQ보다 한 2배 넘게 받았죠. 2.5배인가 받았고. 아직도 마틴 같이. 예. 근데 그걸 또 저기 우리나라 그 모닝은 그 헤드램프를 또 비슷하게 한 그런 경우, 뭐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근데 시그넷이라고 뜻은 어린 백조라는 시그넷이라는 이름으로 도요타 베이스 IQ로 나왔고 3년 동안 팔았어요. 3년 동안 몇 대 판줄 아세요? 거의 못 팔았을 것 같아. 150대 팔았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리고 단종이 됐어. 근데 이건 또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판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에스톤 마틴에서 나오면서 에스톤 마틴의 기존의 오너한테만 세컨카 개념으로 파는. 기회를 줘. 예. 그래서 인테리어를 굉장히 럭셔리어스하게 꾸미긴 했지만 기본 틀은 도요타 IQ하고 똑같았죠. 아스톤 마틴 오너한테 한 사은품 하나씩 그냥 준다면 모를까. 에이, 근데 이 차를 개발했던 사람이 옛날에 뭐 BMW도 있었고 포르쉐도 있었고 대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닥터 베츠라고 울리 베츠. 올리 배치. 아, 이 사람이 유명한 대우에서 에스톤 마틴으로 가서 이거를 했는데 만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완전 실패. 3년 동안 150대 팔았으니까. 완전 근데 제한이지, 제한. 시도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도요타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릴 바꾸고 인테리어 재질 조금 바꿔서 그렇게 비싸게 파니까 그게 거기서 문제였지. 셰시를 개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영국 회사 중에 특별히 에스톤 마틴 같은 데는 생각이 작은 차도 이렇게 럭셔리어스한 작은 차를 만들면 팔리지 않을까. 그런데 완전히 실패. 그게 이제 벤츠가 했던 스마트 4.2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건 4.4. 럭셔리는 아니죠. 럭셔리는 아니지만 그것도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건 굉장히 독특한 컨셉으로. 센서블한. 그러니까 아스톤 마틴 하려면 그렇게 가야 했었다 이거죠. 독특한 디자인에 그렇긴 안에 하죠. 인테리어 맞아요. 독특하게 네. 하고. 독특한 것보다도 그거는 나는 스마트는 그리스 같은 데 여행 가가지고도 그 차를 렌트를 해서 타봤는데 재밌는 게 주차가 다른 차 이렇게 주차할 때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끼워 넣어서 주차를 해도 튀어나오지 않을 옛날에 정도로 프라이드도 그랬어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주차했어. 국내도 스마트를 팔려던 법인이 있어서 꽤 재미를 봤죠. 양재에 있었지. 네, 근데 후속 모델이 경차 혜택도 못 받고 저도 그때 시승하면서 너무 재밌게 탔지만 어째 스마트도 얘기 나오니까 저는 상품 기획이 제대로 된 고급형 경차는 허슬러 같은 차 뭐 한 2천만 원대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기능성뿐 아니라 스타일도 살아있고
밖에 나가서 봤을 때도 되게 고급스럽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수요층이 최소한 10만 대는 돼줘야 되잖아요. 10만 대는 팔아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죠. 그게 가능할 거냐. 국내 내수만 가지고. 그건 어려운 얘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려움. 일본은 어쨌든 총 한 150만 대 이상이 시장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건재하니까 그런 매력적인 경차들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허슬러가 또 풀모델 체인지를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고 허슬러도 한 6개월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짐리도 1년 반.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린다니까. 일본은 워낙 인구도 많고요. 경차 시장 자체가 커서 히트칠 모델이 나오면 다른 모델을 죽이면서 팔리다가 또 다른 데 히트치면 또 그러면서 먹고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농촌 수요도 없다 보니까 경차 그러면 도심 내에 단거리 운송용, 뭐 딜리버리용, 밴도 있으니까 그렇게 초보 운전용. 근데 그 용도 자체가 이제 전기차가 나오고 소형 SUV가 나오고 그러면 의미를 상실했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도 별로 의지가 없고 메이커도 의지가 없고 소비자도 의지가 없는데 경승용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보고요. 제가 가능성을 보는 건 경상용 지금은 이제 다마스하고 라버밖에 없어서 내년도에 단종된다고 그러죠. 배기가스 맞춰갖고. 근데 대우는 마크를 붙였는데 GM이 인수한 다음에는 시블에 마크를 안 붙이죠. 차가 그런 모델 라인이 없으니까. 창피하다고 그래서. 아니, 라인업이 그래서 없어서. 마크 없이 팔리는 차인데 그래도 그게 아무 판촉도 안 하고 아무 모델 체인지도 안 하고 해도 월 1000대가 그냥 나가고요. 수동으로. 조금 판촉을 걸면 월 2000대가 나가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 상대의 소형 미니밴, 소형 트럭의 수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벌써 GM도 원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 라인 걷어내고 이제 딴 거 SUV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좀 아까운데 이제 이게 다마스 라버가 없어지면 분명히 중국에서 소형 사용차가 막 들어와서 그 시장을 메꿀 거 이미 많이 보여요. 지방에 가면. 약간 모양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1000만 원 내외로 팔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한국도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장이고 하다면 시장에 수요는 있으니까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든 뭐 인도에서 들어오든 그거를 메꿔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상용은 분명히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무도 이제 또 전기차로 많이 가려고 하지만 일본은 어쨌든 경차의 나라답게 경상용차에다가 캠핑카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 부분 지금 그 개조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과연 그 작은 거에 그러니까 나는 해놓으면 그 작은 차를 가지고 지난주에 바이크 타고 바이크에다가 캠핑 그걸 조그맣게 실어가지고 바이크 캠핑을 가보기도 했지만 작은 차에도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그 나름의 재미가 있어. 아주 미니멀 캠핑이죠. 뭐 많은 걸 가져가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수요가 그게 너무 적어서. 아니 근데 소비자들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런 수요가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재밌게 잘하는 거는 요새 우리나라 우체국차 바뀐 거 같아요. 네, 알아요. 전기차로. 네, 전기차로. 봤어요. 앞에 그릴은 그것도 크롬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왜 크롬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좀 센서블 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가지고 있는 거를 막 보여주고 자랑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거, 미니멀하게 작은 거를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이런 걸 하는 거는 저는 그런 회사들도 시민 의식도 좀 갖춰지고 그러면 계속 이런 차들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경차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뭐 3.6m 뭐 그런데 이제 그 인도에 타타가 만들었던 나노라는 차 있잖아요. 그건 그때 나왔을 때 타타 회장이 인터뷰한 거 보면 타타 회장이 굉장히 못 사는 사람에 대한 또 공감 능력 그런 게 있잖아요. 가보면 길거리에 그 조그만 모터바이크, 오토바이에 아버지, 엄마, 애들 대여섯 명의 오토바이 한 대 타고서 가는 거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저 오토바이 값에 살 수 있는 승용차를 만들어서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정말 애국심을 시작했더라고요. 그 나노 디자인은 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나노 디자인이요. 컨셉이 실패한 게 아니야. 품질 문제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워낙 기술도 없는데 360만 원짜리 기술도 없는데 원가를 낮춰야 되니까 원가를 낮추면서 기능을 유지하는 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기술이 없는데 원가만 낮추니까 품질이 개판이 된 거야. 모토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이 돈 갖고 차를 하나 샀는데 우리 집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갈 때 망가지고 들어올 때 망가지고 뭘 창문 안 내려가고 뭐 이러니까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제 한창 모터라이제이션이 시작하는 인도도 있고 중국 시골이 있고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거기에 베트남도 지금 모터바이크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형 승용차가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해할까, 이 차를 타면서. 우리 마티즈가 되든 모닝이 되든 그런 데 가면 훌륭한 차가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그 시장에서 우리가 그런 소형 경차를 수출 못하게 하는 그 규제 조항도 있을 거고, 감히 현지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또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 지어서 좀 메이커 입장에서 비싼 거 팔고 싶지, 이거 싼 거 팔고 싶겠어요? 그런 요인이 있겠으나, 그런 잠재 수요, 모터바이크 타다가 이제 승용차로 올 때 이 수요는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 경차 전문 업체들이 사실은 그걸 다 가져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인도에 먼저 들어갔던 스즈키 마루티가 차 모양도 이상하지만 마켓시어를 지금도 50%를 가져가는 게, 스즈키가 경차로선 너무나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미리 보고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죠. 일단 경차가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가졌던 의미가 꽤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시대가 전기차로, 지나간 네, 것 같아요. 전기차로 이제 보조금이 바뀌고 또 이제 수소차, 한국에서는 이제 경차는 20년대 정도, 2020년대 정도까지 보이지 않을까. 경차보다 더 단종된 작은 차. 트위지가 있잖아요. 트위지, 르노 트위지. 트위지는 전기차 아니에요. 아니 전기차고. 전기 오토바이. 그러니까 경차보다 작은 차잖아요, 그래도. 차죠? 오토바이는 아니지. 인승. 트위지도 다 혜택을 받죠. 전기차도 혜택 받고, 그렇죠. 전기차, 저 경차 혜택도 받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추워. 그거는 아직도 자동차 전용도로 못 나온다든지 뭐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재미있게. 요새 티코를 오래된 티코를 막 구해가지고 차값보다 더 비싸게 페인트도 칠하고 그렇게 해서 타는 사람들도 있다는 뭐 기사를 봤는데, 근데 저는 하여튼 시장이 유럽에서는 그 정도 A 세그먼트의 차가 우리나라 경차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큰 그런 시장이 유럽에서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전기차가 됐건 어떻게 됐든 사이즈가 A 세그먼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의 소비자를 잘 보고 또 전 세계 트렌드 이것도 조금 멀리 뭐 해안을 가지고 본다면 꼭 이걸 꼭 완전히 당장 없애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잘 준비를 해서 전기차로 만들고 사이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팔 수 있는 뭐 없애는 건 아니죠. 없애는 건 아니고 그냥 기업이 단종을 해버리면 그 뭐 정부가 기업을 규합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노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연인들이 오래 사귀다가 이젠 이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서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쑥스러워서. 느끼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경차라는 것이 이제 생긴 지가 이제 한 91년도에 티코가 네, 90년 나왔거든요. 전이니까. 그러니까 30년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연기관 시대에 어떤 총화, 예전에는 특별한 차. 근데 내연기관 시대가 정부로 가니까 이제는 정부도 메이커도 심지어 시장도 다 알고 있어. 저거는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은 차인데, 그러나 누구도 이별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야, 먼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 저는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오늘 보도자료가 왔는데 푸조가 208에 전기차를 내놨더라고요. 경차보다 정말 조금 큰 크기인데 뭐 250km 정도 갈 수 있는데 가격대가 이제 2천만 원대 들어오더라고요. 보조금 넣어서. 받아서, 네, 받아서. 국내. 네, 국내. 근데 지금 지방 가면은 한 모닝이 2천만 1,800만 원이라는데 옵션 그러니까 다 그- 넣으면 250km 정도면 경우에 따라 한 300km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도심내 정도의 다니는데 전기차.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실 다니고 그냥 조금 먼 뭐 경기도나 강원도 정도까지 갔다 보는데 이런 차들이 앞으로 아마 상당 부분 흡수를 할 거고, 테슬라도 이제 유럽 시장 때문에 B 세그먼트 해치백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전기차로. 하여튼 이걸로 경차 끝.